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지금 주말 동안 금요일 날 SVB 은행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난 뒤에 나스닥도 물론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급락을 했는데 주말 동안 생각보다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특히 시작 파동이 조정스럽게 올라간 건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런 세 가지 이 채널 안에서 돌다가 조정을 받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요때 나스닥 선물 미장이 문이 열리면서 달러랑 선물 미장이 문이 열리면서 이런 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장이 열린 게 아니고 이거는 선물 시장입니다. 너무 큰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올라가 버렸어요. 너무 크게 올라가 버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행히 뭐 괜찮은데 혹시 또 쇼트에 물리신 분들도 다행인데 해석이 지금 안 되는 좀 상황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후 한 번 더 저점을 내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 바이든이 뭐 CPI는 좋게 나올 거다. 앨런은 이제 뱅크런 사태를 대비해서 다그 연준 너네 책임이다.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금리를 못 올릴 거다.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에 달러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좀 오늘 내일 뭐 시간 더 지나면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말 동안 어떤 그런 큰 이슈들이 생기면서 금리를 절대 0.5 이상 못 올릴 거야. 빅스텝을 못 할 거야. 앞으로 금리는 가파르게 못 올라갈 거야. 생각에 달러가 좀 내려가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11시 반에 또 오늘 아마 나스닥 본장이 열려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뒤집어진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이후에 수렴을 되든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처음에 매수를 좀 했다가 여기서 매수를 좀 했다가 내려올 때 본전에 저는 좀 런을 한다고 했었고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내려온 게 너무 다섯 가지처럼 내려갔기에 이런 세 가지 이후에 하락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에 올라가면 숏으로 갈아타려고 여기서 여기 너무 이쁜 다이버스 걸리면서 다섯 가지 파동을 띄우기에 요만큼 단타를 좀 쳤다가 05부터 팔면서 618에서 숏으로 5비트 정도를 좀 진입을 했다가 올라가서 고점 넘기기에 이게 다이거널로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이거널로 올라가려나? 생각에 한 번 더 2비트를 좀 추매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나 보다. 그럼 내려올 때 롱을 타야겠다. 올라가더라도 이 시작 파동이 리딩스럽지 않기 때문에 리딩스럽 세 가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리딩스럽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다이거널로 올라가겠지. 이 생각에 내려오면 롱을 타고 만약 고점을 지킨다면 내려가겠다. 이 생각에 숏을 타면 되겠다 생각으로 진입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2비트 더 추매해서 평단 이 정도까지 내려오다가 혹시 어떤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혹시나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좀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스닥이었네요. 보니까 달러가 급등을 해서 저는 여기서 항상 오파를 2.236 또는 2를 넘어갔을 때 손절을 하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손절을 해서 제 잡았던 숏은 여기서 롱을 탔다가 숏을 스위칭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탔다가 손절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틀 동안 여기서 좀 올라갔을 때 숏 타도 좀 벌고 롱 타도 좀 벌고 했던 거 그대로 다 토해내는 상황인데 문제는 새로운 자리를 진입해야 되잖아요.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일단은 이 추세는 깨졌고요. 그죠? 두 번째 이 채널인 요쪽 하단 요 채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깨고 한 번 더 이 정도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이걸 받치고 한 번 더 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농치기에는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이 정도 상승했으면 어떻게 됐든 시작 파동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면 어떻게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세 가지 조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의 파동이 나오고 다시 세 가지 조정을 하고 다시 한 번 세 번째 파동이 나온 것 같으니까 최소한 원투 원투가 있으니까 한 4호나 뭐 한 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에 아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롱을 쳐서 좀 뭐 물론 이 갑자기 또 뭐 나스닥이 또 급락을 또 이상한 짓 할까 무섭긴 한데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내려와서 요만큼의 롱을 좀 한번 더 하고 싶어서 롱자리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안 덤빌 거고 한번 좀 내려준다면 이런 데서 이런 세 가지 조정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조금 내려주면 농을 칠 생각인데 여기 2, 3력을 좀 조금 모자리게 올라가서 이게 파치 올라간 파동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수렴을 하든 내려오든 한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깨고 내려준다면 그만큼 손절가는 가까워지고 이절가는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덤벼보고 싶어서 평소보다 레버리지는 좀 낮게 넣을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때부터 가격폭이 너무 커요. 지금 이렇게 차트가 갑자기 뭐 어제 뭐 앨런이 큰 뭐 발언해버리니까 나스닥이 아침에 문 열리자마자 급등해버리고 막 이렇게 뭐 차트가 또 이러다 또 다른 은행이 뭐 연쇄 뱅크런이 생긴다는 뉴스가 뜨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한 번 더 급락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웬만하면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좀 관망하는 게 더 좋고요. 굳이 덤비고 싶다 그러면 평소보다 레버리지를 낮춰서 좀 대응하시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세 번째 파동을 기다려서 쳤으면 세 번째 파동이 1.236을 넘어가는 순간 1.618 근사치 되면 특히 공이 컸을 때 1.414부터는 항상 손절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죠. 이런 데 덤비는 건 괜찮아요. 채널 하단에 세 가지 움직임 같으니까 덤빌 수 있죠. 하락할 수 있고 먹을 양이 엄청나게 크죠. 10% 넘게 먹을 수 있으니. 덤비는 건 좋은데 이 채널을 뚫고 특히 1.414를 넘어가는 순간 봉이 크기 때문에 1.618에서는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죠.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본전에서 런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격폭이 크고 비중을 잘못 조정했다 그러면 이게 방향이 밑으로 안 오고 또 위로 터져버리는 순간 청산을 당해요. 항상 손절은 우리 매매에 빠질 수 없어요. 꼭 같이 간 동반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조정으로 하락을 봤다고 할 수 있지만 들어가서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손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세 가지로 저점을 내릴 수 있어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 세 가지입니다. 시작 파동이 뭔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세 가지예요. 리스크는 세 번째 파동이 너무 길다. 세 번째 파동이 지금 2.68 근처가 였잖아요. 이걸 C8로 보기에는 너무 길다가 첫 번째 리스크고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 하락에 대한 조정이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갈 거를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혹시나 이렇게 내려준다면 뭐 이런 데서 좀 매수하신 분들, 쇼스를 사신 분들은 비중을 반이라도 좀 손절,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을 반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움직임이 뭐 4, 5, 4, 5 만들어서 1, 2, 3, 4, 5로 끝나서 뭐 내려줄 수 있죠. 줬다가 다시 가든 뭐 다시 내려가지 모르겠지만 올라갔을 때 가격폭이 크기 때문에 괜히 버텼다가 청산당하는 게 시나리오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버티지 마세요. 시드를 뭐 나가는 게 아깝겠지만 저도 손절을 다 아까워서 뭐 손절 안 한 거 아니지만 뭐 손절 아깝고 안 아깝고를 떠나서 일단 내 관점이 틀어졌으면 손절을 하는 거야. 내 관점이 채널을 받쳐서 내려갈 걸 받쳐서 들어갔는데 또는 수렴 위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내 관점이 틀어졌을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차트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원래 뭐 엘러 아줌마가 이런 얘기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또 오늘 또 새로운 어떤 큰 이슈가 또 터지면 또 몰라요. 또 어떻게 급락할지도 몰라요. 수렴이 올라갈지 뭐 다시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수렴이든 MBC든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죽지가 않았어요. 파동은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시작 파동이 누가 봐도 세 가지인데 이게 원투원투도 안 되고요, 다이거널도 안 되고요. 뭐 모르겠어요. 차트를 희한하게 만들었어. 갑자기 올려버려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내려갈 타이밍에서 잘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장이 문 열리면서 달러가 급락하면서 갑자기 올려버려가지고 차트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한 파동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상승에 대한 파동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락은 한 번 더 떨어지면 이해가 갔는데 이게 시작 파동이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이렇게 다섯 가지든 세 가지든 어떻게든 한 움직임이 나온 상황에서 조정을 했어요. 세 가지 조정을. 그 상황에서 두 번째 파동이 상당히 길게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문제는 이 길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파동보다도 짧아요. 세 번째 파동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이걸 다섯 가지 파동으로 보기에도 밸런스가 1, 2, 3, 4, 5.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밸런스라 이걸 다섯 가지 파동을 봐야 되냐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되돌림은 깊어졌어요. 특히 이런 채널, 그 다음에 하단 이 트렌드를 두 분 다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은 지금 나온 건 사실이에요. 하락에 대한 이 파동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저점을 깬다 그러면 새로운 파동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파동을 충격 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더블로 보고 이런 세 가지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WX, Y로 봐서 세 가지 파동이 조정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 후에
이만큼의 길이만큼 한 번 더 떨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이걸 충격파동 만약에 4, 5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충격파동으로 저는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작파동이 뭐 플랫은 안 나오니까 충격파동이었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5가지든 WXY 3가지든 어떻게 됐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격파동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45, 45가 나오든 45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의 충격파동이 하나 나오면 여기에 대한 되돌림을 좀 줄 거예요. 이런 데까지 되돌림 주고 나는데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 3가지 조정이라 그러면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러지 않고 이게 5가지 움직임이라면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4 같은 거 만들고 올리냐? 그럼 충격파동을 보는 게 더 유리하고요. 지금 또 3가지긴 해요. 지금 3가지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4 같은 거 나오고 올라가면 이거 5가지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 5, 4, 5 나올 수도 있고, 앞에 원투 원투가 있으니까. 2번 더 올릴 건지 한 번 올릴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한 번이라도 올린다 그러면 이건 충격파동을 보는 게 유리하다. 내려오는 거는 해석이 잘 안 된다. 5가지를 볼 건지 복합 조정을 볼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올라갔다가 조정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롱자리를 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한 번 떨어질 거를 더 유리하게 봤었는데, 야, SV은행이 더 터지면서 급락을 하고 금리를 못 올린다 해서 다 급등을 하고 막 시장이 완전 진짜 완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럴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가능하면 매매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유리한 방향으로 매매하고 항상 손절을 칼같이 들어가시고 비중을 적게 넣어서 손절을 너무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파동 가격 폭이 크다 보니까 평소랑 똑같은 비중을 들어가시면 손절을 똑같이 하면 너무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잔손절을 많이 해요. 시도 녹아버립니다. 웬만하면 내가 아는 자리만 들어가고 모르면 매매하지 마시고 아는 자리만 들어가시고 비중을 줄이세요. 감망하시다가 4, 5가 나왔을 때는 충격파동을 해석하고 내려왔을 때 롱을 치는 게, 숏을 치는 거는 뭐 본인의 역량들이고, 내려왔을 때 롱을 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갔을 경우에. 그러지 않다 그러면 이런 3가지예요 아직은. 혹시나 또 말도 안 되게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 라이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